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플래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보다 훨씬 더 좋은 증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하게 된다면요, 5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라면 15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죠. 물론 추후 상속 발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딸랑 5억 원 또는 15억 원만 합산되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죠. 가령 자녀 3명한테 5억 원씩 15억 원을 줬는데 30년 전에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30년 후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30년 동안 15억 원이 엄청나게 굴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15억 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니까 상속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50억 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5억 원 공제받고요. 45억 원에 대해서 50% 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인 10% 4억 5천만 원만 내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므로 자녀가 3명이라면 총 150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13억 5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요, 10명 이상 고용하게 된다면 100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300억 원까지 무려 증여가 가능한데요. 증여세도 각각 9억 5천만 원씩 총 28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억 원을 증여하는데 28억 5천만 원. 10%도 안 됩니다. 짜장면을 먹어도 부가가치세로 10%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도 안 되는 엄청나게 적은 특례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업자금 증여 특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요,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 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5억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0%의 저율로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예전에 그 특례 지원했던 증여 자산을 가산해서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요.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안 되겠죠. 증여자는 만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증여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을 해야 되고요.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중소기업은요,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 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 아이템이 없다면 부모님과 같은 직종의 창업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뭐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비슷한 걸 하면 되겠죠.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요, 부모님이 창업을 하는 사람이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만 많은 사람이죠. 이랬을 때는 식당업 또는 보관창고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된다면요, 식당과 보관창고업 운영에 따른 보유부동산 자격, 보유 부동산의 가격, 그러니까 매매 차익, 자본이익이 되겠습니다. 상승 효과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만약 보관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으로 50억 원을 받아서 사업 용지를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해당 부동산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162억 원이 되거든요. 결국 부모님 돈을 빌려서 112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된 것이니까 손 안 대고 코푼 기억이 됐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무려 그 336억 원의 그 자산 증식에 손쉽게 자녀들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증여 특례의 장점은요,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령 5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 증여를 했다면 8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50억 원을 증여했다면 5억 원 공제 후 45억 원에 대해서 단일세율인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딸랑 4억 5천입니다. 만약에 일반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가 무려 20억 1,500만 원이나 내야 됐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15억 이상을 줄였죠.
또한 100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9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일반 증여 시에는 45억 1,500만 원이다 보니까 36억 원 가까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발생한다면 10년 후든 20년 후든 증여, 사전 증여 가액만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동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불편한 점이 있죠. 바로 2년 내 창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다면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현재 440여 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익히신다면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니까 멤버십 회원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증여할 수는 있어도요. 손자녀한테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통해서 증여받은 자금은 상환하지 못한 채 평생 상속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부담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엄청나게 창업이 잘 돼서요. 업종이 화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창업자금을 상환하고 다시 증여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벌어서 돈을 상환할 수 있어도 못 버니까 그것은 상속세 부담으로 여전히 남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자녀에게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자산 크기에 한계가 있고요. 또한 노노상속의 문제점이 있겠죠. 자녀한테만 준다면 자녀도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노인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손자녀한테 또다시 2차 상속세 부담이 생기니 노노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손자녀나 증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의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비해서 한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가 20명이면 이들한테 모두 가수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증여가 되겠죠. 가수금이니까. 가령 20명한테 각각 2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 자산 운용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사업이 망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리스크가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창업이라고 하는 점은 많은 제한을 안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또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콘스탄트 김은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창업자금만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증손자녀에게도 가수금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법인이 자산 운용을 잘해서 이익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수금을 갚아서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0년 단위로 늘지 않는 가수금에 대해서, 동결된 가수금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계속한다면 부모님의 가수금은 제로가 되고 자녀들의 가수금으로 대치되는, 치환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자산은 온전히 어떻습니까? 투자를 잘한다면 법인의 자산은 부모님의 자산이 아니죠. 부모님은 가수금을 빌려줬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수금을 빌려줬을 뿐이고요. 그것을 운영해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법인의 이익 잉여금은요, 손자녀 내지 증손자녀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창업자금 증여처럼 사후관리도 필요 없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규제로부터 NGP 플랜은 자유롭습니다. 특히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하는 경우에는요, 증여세가 적게 들어가긴 해도 증여세는 발생하게 되죠.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NGP 플랜은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부모님의 가수금 50억 원을 법인에 빌려준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상속재산은 동결되고요. 그로 인해서 상속세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동결된 가수금을 10년 단위로 자녀 가족한테, 손자녀 가족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결국 부모님의 상속재산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돼서 상속세마저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요, 증여재산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특히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지방국세청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문제가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리하죠. 하지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줄인다면 그런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겠죠. 가수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년 단위, 20년, 30년 계속 가수금에 대해서 동결된 가수금에 대해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NGP 플랜을 통해서요, 연 기대 수익률 8%, 10% 추정을 해서요, 효율적인 투자 관리 지원을 받고 종합소득세는 물론이고 법인세 절세, 증여세, 상속세 절세, 건강보험료마저도 완벽하게 절감하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고요. 법인에서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기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면 법인세도 절세하고 손안대고 호픈격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를 통해서 법인세 절세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에 비용 처리 다 하고요. 절감하고 그 다음에 건보료도 없애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자산운용도 하고 이러니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에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절세하거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세금 우산을 100년 동안 펼쳐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창업자금 증여특례처럼 사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사후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NGP 플랜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재반 비용이 있습니다. 즉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세무, 법무비용, 거래비용은 물론이고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리고 대출이자 비용 처리까지 모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절세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 양도시 양도세 최고 49.5% 대신에 법인세 보통은 9.9% 내지 20.8%만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노노상속이 일반적이죠. 부모님이 상속이 발생될 경우 자녀도 70세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액의 상속세를 내고 다시 또 2차 상속세 부담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노노상속이 발생된다면 아무리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되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상속세 증여세 절세는요,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NGP 플랜은 자본금을 손자녀 명의로 만들기 때문에 노노상속 걱정 없이 3대를 잇는 100년 동안의 자자손손 플랜, 100년 대계가 가능하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불리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그것이 해답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요,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기본이고 수백억 아니면 수천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청하셔갖고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는 저 콘스탄트 김의 텍스 플러스 스토리, 텍스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죠. 이 고민 NGP 플랜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의 엄청난 절세와 자산 증식은 엄청난 혜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플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합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그 다음에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합니다.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저한테 5만원 입금하시고 문자로 성함하고 교육회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고요. 참석하시는 분은 제 그 저서에 사인해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장소는요,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2, 3분 거리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좀 편하겠죠. 자, 지금까지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 굉장히 좋은 점 많습니다. 그것보다 근데 100배, 1000배 더 좋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하고요. 정말로 수천, 수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억 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